이번 영상은 2021년 테마파크 뉴스 결산 세 번째 2021년 테마파크 뉴스 탑 10입니다. 2021년 한 해 동안 있었던 테마파크 뉴스 중에서 나름 제가 의미 있었다고 생각하는 뉴스 10개를 뽑아봤습니다. 2021년 마지막 테마파크 버프 영상이네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으로 앞으로도 흥미로운 전세계 테마파크 소식들 놓치지 마세요. 저는 자칭타칭 테마파크 덕후 테마파크 버프입니다. 12. 통큰 파크들. 두바이에 있는 발리우드 파크는 인도 영화를 테마로 하는 독특한 테마파크입니다. 기존에는 어트랙션 개수가 좀 적었는데 이를 만회하고자 했는지 2021년 초 9개 신규 어트랙션을 한날에 동시 오픈했죠. 대부분 플랫라이드입니다. 플랫라이드란 일반적인 놀이공원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단순한 움직임을 보여주는 형태의 놀이기구를 말합니다. 이 중 눈여겨볼 것은 스카이 플라이어인데요. 140m 상공까지 올라가는 이 회전근의 놀이기구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회전근의 라이드로 기록되었습니다. 루나파크도 있습니다. 2021년 가족형 롤러코스터들을 비롯해 8개의 신규 놀이기구를 동시 오픈했는데요. 역시 플랫라이드 위주로 해서 가족 타겟을 노렸습니다. 루나파크는 여기에 스릴 넘치는 롤러코스터 빅 디퍼를 최근 추가 오픈했는데요. 싱글 레일 코스터로 독특한 모양을 한 트랙을 질주하는 롤러코스터입니다. 9위, 코땡땡이 불러온 변화. 현금 없는 테마파크들. 2021년 초 올랜도 유니버셜 스튜디오는 공식 앱에 유니버셜 페이라는 기능을 새롭게 추가했습니다. 앱에 신용카드 정보를 등록하고 파크 안에서 무언가를 결제할 때 앱을 켜고 QR코드만 보여주면 결제가 되게끔 하는 기능이죠. 이 기능은 개인 신용카드나 현금을 손에서 손으로 주고받을 필요가 없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바로 코땡땡이 불러온 변화죠. 미국의 유명한 테마파크 중 하나인 너츠베리팜은 아예 2021년 11월부터 현금 없는 테마파크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애플페이, 구글페이 등을 이용해서만 결제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죠. 이러한 결제 수단이 없다면 파크 안에서 바로 현금 카드를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전세계 테마파크 곳곳에서 현금 사용을 자제하는 모습은 2020년부터 시작된 변화였죠. 이제 이런 변화에 익숙해져야 테마파크 여행도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8위, 뒤늦은 방탈출 유행. 2021년에는 에버랜드와 롯데월드가 방탈출 컨텐츠를 각각 내놓기도 했습니다. 에버랜드는 테마파크 내에서 락스타로 살아남기란 이름의 야외 방탈출을 한정기간 운영했고, 롯데월드는 민속박물관 내에서 진행하는 아랑이란 이름의 방탈출을 선보였죠. 공교롭게도 시기가 살짝 겹쳐서 사전에 상대방이 무엇을 준비 중인지 알았던 것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지금은 많이 사라지긴 했지만 디즈니에서는 파크 전체를 무대로 방탈출 같은 테마파크형 미션 어트랙션을 운영해 왔었는데요. 이런 디즈니 사례들과 비교하면 국내 파크들이 너무 일반적인 방탈출 컨텐츠를 내놓은 것 같아 아쉬운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새로운 것을 시도했고 실제로 구현하고 운영했다는 것 자체는 너무 좋았는데요. 앞으로 더 발전된 테마파크형 방탈출 컨텐츠를 내놓지 않을까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방탈출 매니아이기도 한 저는 온갖 고퀄리티의 방탈출을 즐겨봤는데 테마파크에서 하는 방탈출이라면 더 기대가 되기 마련이거든요. 7위, 코땡땡 속 몰린 디즈니의 개원기념 축제들. 2021년에는 유난히 개원기념 축제를 맞이한 디즈니 테마파크들이 많았습니다. 보통 개원기념 축제는 5년에 한 번씩 진행하는데요. 상하이 디즈니랜드는 4월부터 개원 5주년 축제를, 도쿄 디즈니시는 9월부터 개원 20주년 축제를, 올랜도 디즈니월드는 개원 50주년 축제를 10월부터 진행했죠. 나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화려하게 준비했지만 코땡땡이 있기 전과 비교하면 많이 조용하고 소박하게 진행된 느낌입니다. 개원기념 축제를 맞아 오픈에서 할 공연이 하염없이 연기되거나 오픈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 일들이 있었죠. 내년 3월부터는 파리 디즈니랜드의 30주년 축제가 시작되는데 역시 코땡땡의 영향이 계속될 것 같네요. 6위, 캐슬 리뉴얼도 유행? 각 디즈니 테마파크에는 상징이 되는 성이 중앙에 놓여 있는데요. 2021년에는 유난히 전세계 디즈니랜드의 캐슬 변화도 많았습니다. 올랜도 디즈니월드의 매직킹덤에 있는 신데렐라 캐슬은 개원 50주년을 맞아 변화를 맞이했죠. 첨탑은 짙은 파란색으로 새롭게 칠해졌고 황금색 띠가 첨탑을 감싸는 느낌으로 새롭게 디자인되었죠. 성 한가운데는 50주년을 의미하는 엠블럼이, 성 외벽 곳곳에는 새로운 배너와 천 디자인이 새롭게 붙기도 했습니다. 파리 디즈니랜드는 2022년부터 진행될 개원 30주년 축제를 앞두고 개원 이래 처음으로 대대적인 리뉴얼에 들어갔는데요. 낡은 첨탑을 새로운 첨탑으로 바꾸고 색깔이나 장식 등을 복원하는 등 생명을 다시 불어넣는 쪽으로 리뉴얼이 진행되었습니다. 지난 2022년 말에는 홍콩 디즈니랜드의 자그마했던 성이 캐슬 오브 매지컬 드림즈란 이름으로 완전히 바뀐 형태로 오픈하기도 했었죠. 아마 코땡땡으로 해외여행이 어려운 지금 홍콩 디즈니랜드의 성은 작다고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렇게 바뀐 지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5위, 게임으로 옮겨간 테마파크들. 2021년에는 유독 테마파크들의 게임 출시가 많았습니다. 지난 10월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에 롯데월드 맵이 만들어지기도 했죠. 가상세계에서 롯데월드를 다니며 놀이기구까지 타볼 수 있습니다. 올랜도 디즈니월드는 개원 50주년을 맞아 마인크래프트의 매직킹덤 맵을 출시하기도 했습니다. 매직킹덤 테마파크를 그대로 재현하고 캐릭터를 찾아 사인을 받고 놀이기구도 실제와 똑같이 구현해냈죠. 마인크래프트로 즐기는 디즈니월드 맵은 위 링크를 통해 테마파크 버프 플레이 장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4위, 굿바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 어트랙션들. 2021년 오픈했던 신규 놀이기구 소식들은 제가 한 영상으로 총 정리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위 링크를 통해 보실 수 있죠. 하지만 이렇게 새로 생긴 놀이기구들이 있으면 사라지는 것들도 있습니다. 디즈니월드 애니멀 킹덤의 프라이미벌 월은 공룡을 테마로 하는 가족형 롤러코스터였는데 올해 철거되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졌죠. 미국의 유명한 놀이공원 중 하나인 시더포인트에서는 위키드 트위스터란 이름의 롤러코스터가 철거되었습니다. 2002년 오픈 당시 세계에서 가장 높고 가장 빠른 인버티드 롤러코스터라고 소개된 바 있었는데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올랜도 유니버셜 스튜디오에는 상금을 타기 위해 단계별로 끔찍한 미션을 수행해야 하는 TV 프로그램 피어팩터를 공연으로 옮긴 피어팩터 라이브가 운영을 종료했죠. 하늘 위에 매달린 자동차 안에서 미션 수행하기, 전갈이 있는 통 안에 얼굴만 넣고 견디기 등 관객을 대상으로 아슬아슬한 체험을 진행했던 유명한 쇼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올랜도 유니버셜 스튜디오는 2022년 초에 장기간 운영했던 슈렉 4D 또한 철거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홍콩 오션파크에 있었던 와일드 웨스트 마인트레인 롤러코스터도 사라졌는데요. 산 중턱에 위치한 오션파크의 특징을 살려 아슬아슬하게 질주하는 롤러코스터라 홍콩 오션파크 하면 떠올리게 되는 어트랙션 중 하나였는데 이제 타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3위, 손에 손잡고 시너지 효과 노리는 테마파크들. 유명 IP 혹은 브랜드와 손을 잡고 막강한 컨텐츠 파워를 만들어 입장객을 늘리기 위한 노력을 하는 테마파크들도 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유니버셜 스튜디오 재팬과 포켓몬스터의 협력입니다. 유니버셜 스튜디오 재팬은 포켓몬스터를 테마로 하는 엔터테인먼트와 어트랙션을 장기간 프로젝트로 개발해 하나씩 오픈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죠. 가장 빠른 것이 2022년 오픈을 앞두고 있는 신규 퍼레이드 노 리미트 퍼레이드인데요. 여기에 포켓몬스터 플롯이 등장할 것이라고 합니다. 레고랜드 캘리포니아는 페라리와 손을 잡는다고 밝혔는데요. 빌드 앤 레이스란 이름의 신규 체험형 어트랙션을 만들 예정이라고 합니다. 레고로 나만의 페라리 자동차를 만들고 레이싱까지 시켜보는 형태의 체험형 어트랙션이죠. 2위, 디즈니랜드의 놀라운 확장 계획. 지난 2021년 3월 미국 애너하임 디즈니랜드는 디즈니랜드 포워드란 이름의 미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현재의 주차장 공간 일부를 없애고 그 자리에 현재의 2개 테마파크를 확장하겠다는 내용이죠. 거기에 엔터테인먼트와 쇼핑을 즐길 수 있는 거리를 별도로 하나 더 조성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프로젝트는 장기간 프로젝트라 당장 내년 혹은 내후년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2021년 초에 나온 뉴스 중 디즈니 팬들을 가장 설레게 한 뉴스가 아니었나 싶네요. 우선 그 놀라운 확장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공표한 것이니까요. 디즈니랜드 포워드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 링크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1위, 디즈니 패스트패스의 유료 전환. 2021년 있었던 테마파크 소식 중 가장 놀랍기도 했고 가장 잡음이 많았던 소식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바로 디즈니가 출시한 디즈니 지니 서비스입니다. 앱 속에 개인 비서가 있다는 서비스인데 그 서비스를 통해 테마파크 여행을 보다 더 알차게 즐길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사실상 무료였던 놀이기구 예약제도 패스트패스를 유료화로 돌리는 것이 가장 중점이 되는 내용입니다. 올랜도 디즈니월드, 애너하임 디즈니랜드가 있는 미국에서만 시행되는 것이지만 그 전에 이미 파리 디즈니랜드, 상하이 디즈니랜드도 패스트패스를 다른 이름으로 유료화했죠. 디즈니가 급작스럽게 무료였던 서비스를 유료로 전환하면서 디즈니의 마법이 깨졌다고 불만을 표시하는 사람들도 속출했습니다. 장단점이 있겠지만 하나 확실한 것은 이제 디즈니랜드에 가려면 그 전보다 더 금전적인 부담이 생겼다는 것이죠. 이 소식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1년 테마파크 뉴스 결산 시리즈는 이렇게 2편이 더 있었습니다. 아직 못 보신 분들은 지금 바로 클릭해서 보시고요. 베프 여러분 모두 2021년 마무리 잘 하시고 2022년에는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022년에는 테마파크 여행을 마음껏 갈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까지.